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t-테스트를 해봤습니다. t-테스트. 이번 시간에 해볼 분석은 이런 변량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tion. 네, 이거를 이제 일반적 분산 분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ANOVA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앞글자만 따면 ANOVA죠. 자, 그럼 ANOVA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십시다. 자, 독립집단 t-테스트를 지난 시간에 배웠을 텐데, 독립집단 t-테스트는 독립변수가 명목변수여야 하는데, 성별과 같이 남과 여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분형 같은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 독립집단 t-테스트였죠. 자, 그럼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독립집단,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독립변수가 명목변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위 보기라고 하는 하위 요인이 3개 이상입니다. 보기가 3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명목 변수임에도 요목이 2개 이상, 보기가 2개 이상인 것 한번 살펴보죠. 뭡니까? 주택이 있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데이터셋을 한번 다시 들어가서요. 자,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만들어 봤던 연령대라고 하는 것도 하위변인, 보기가 2개 이상, 5개죠.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비교 들어가셔서 분석을 직접 해보면요. 평균 비교 들어가서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자, 요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독립 변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이에 따라서 한번 해보죠. 그 다음 나이에 따른 자아 존중감의 차이를 한번 보죠. 자아 존중감 1번 문항을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옵션을 들어가셔서 기술 통계라고 하는 걸 클릭해 주십니다. 반드시 클릭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표가 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다 같이 해석을 해보죠. 자, 연령대별로 어떻습니까? 20대는 1번 문항에 대해 3.0이고요. 30대는 3.11, 40대는 3.07, 50대는 2.96, 60대 이상은 3.000이라고 점수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뭔 소리죠? 무슨 말이죠?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거의 그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30대와 한 40대 정도가 조금 다른 세대들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값은 뭐라고요? 네, 표본에서 얻어내는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모집단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f 값을 보셔야 됩니다. t-테스트는 t-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t-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분산 분석은 f를 사용하기 때문에 f라는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을 가끔씩은 f 검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값은 뭐죠? 유의 수준을 보셔야 되는데 0.847입니다. 0.847은 무슨 값이죠? 자, 별이 붙는 값이 아니죠. 별이 붙어야 좋은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연령대에 따른 자아 존중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보고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분석을 하는 김에 한 가지로 더 분석을 해보죠. 나이 말고 주택으로 해보죠. 자, 주택을 했을 때도 결과는 유사합니다. 자, 자가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다. 전세에 살고 있다, 월세에 살고 있다, 기타에 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자가와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 3.16에서 3.13 이 정도 점수 범위를 가지죠. 월세도 그렇죠. 자,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뭐죠? 유의 수준을 보셔야 된다. 0.13mm입니다. 어떻죠? 연가설 채택입니다. 무슨 의미죠? 살고 있는 주택의 점유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1번 문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해줘야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분석은 이런 분석 중에서도 사후 분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후 분석.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후 분석은 쉐페의 방법이거든요. 쉐페의 방법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가, 전세, 월세, 기타 해서 이건 자아손중간 평균을 종속 분수로 둔 거죠. 따져봤을 때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죠. 그럼 사후 분석은 어떤 의미냐? 독립집단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집단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집단 간을 각각 페어링해서 분석을 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는 나되 뭐 예를 들면 자가와 전세 간의 차이만 날 수가 있는 거고 자가와 월세 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자가와 기타 간의 차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분석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분석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F 검증의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사후 검증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사후 검증은 언제 해주는 게 좋으냐? 이 유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을 때 사후 검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다 같이 여러 가지 한번 분석을 해보죠. 차이가 안 나서 차이가 나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차이가 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이 의미는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별 차이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것도 이상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네, 안 나오죠? 네. 예. 제 데이터셋 내에서는 아노바가 그렇게 유의미한 게 나온 게 없네요. 예. 이거는 다음번에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노바 분석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